안녕하세요. 자, 이제 11장입니다. 실험 설계, 집단 설계인데요. 자, 여기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그죠? 먼저 맵을 보면 그 실험 설계 기본 개념을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실험 설계 타당도예요. 그래서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 우리가 이전에 공부했던 신뢰도와 타당도 공부할 때 그 타당도는 내가 설문지를 만들었는데 그 설문지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말했던 것이고, 이건 이제 실험 설계에서 공부하는 지금 타당도예요. 실험 설계는 인과관계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실험실에다가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를 집어넣어 놓고 그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걸 인과죠. 결국 인과관계를 추론하는 데 있어서의 타당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로 구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하는데 있어서 집단을 두 개를 두게 되는데, 하나는 실험 집단이 있고 하나는 통제 집단이 있어요. 그래서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의 선정이 있고, 그 다음에 실험 설계 유형. 그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가지고 이제 실험 설계,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실험 설계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 설계의 기초,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네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순수 실험 설계, 유사, 그 다음에 전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이 네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 유형을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실험 설계 기본 개념이에요. 자, 실험이 뭐냐? 조사 대상에 대한 여러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인위적으로 규정해가지고 조작된 변수의 효과를 파악하는 방법이에요. 인과관계를 인위적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험은 실험실에서 하는 거죠. 그죠? 실험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실험실이라고 하는 이 공간 안에다가 x와 y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근데 x가 원인 변수예요. 원인. 우리 원인 변수가 독립 변수였죠? 그 다음 이제 y가 결과입니다. 이 결과 변수가 뭐였죠? 종속 변수였죠? 근데 x와 y를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 x가 y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3의 변수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이렇게 x, 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3의 변수들을 통제하고 진짜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x가 원인이니까 인이죠. 그 다음 이제 y가 결과니까 과죠. 그래서 인과관계 검증인 거예요. 실험의 목적은 인과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설명적 조사가 인과관계였죠. 원인. 왜 그런지 설명해봐. 그래서 실험, 뭐 가설 검증 조사라고도 한다. 설명적 조사를. 그 다음에 이제 실험도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설명적 조사가 바로 이제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조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도 지금 인과관계인데, 그러면 사회과학에서 말하는 인과관계가 뭐냐? 그래서 그 인과관계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의의를 보면 원인과 결과의 관계다. 어떤 특정한 현상의 속성 또는 발생, X가 원인이 다른 속성 발생을 결정, Y는 결과죠. 그죠? 사회과학적 입장에서 인과관계 개념 1번과 2번과 3번이 중요해요. 그래서 먼저 공변성이죠. 첫 번째, 인과관계가 되기 위한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공변성. 공변성입니다. 함께 공자, 그 다음 변할 변자예요. 공변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변하는 걸 얘기해요. 자, x와 y가 함께 변해. 그러면 그걸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상관관계라고 했죠. 그죠? 먼저 공변성이 확보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관관계, 즉 x, y가 서로 함께 변하는 관련 있는 변수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면, 그 다음에 원인을 알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고 했죠? 시간적 우선성을 따지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시간적 우선성을 따져보면 인과관계를 알 수 있어요. 인과관계.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과관계는 여기까지 하면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까지만 해도. 그런데 우리가 이미 변수에서 공부를 해서 알지만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였는데 제3의 변수를 통제했더니 허위적 관계였던 것들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인과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외생 변수가 통제가 돼야 돼요. 외생 변수 통제까지 돼줘야지 x가 진짜 y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요. 이걸 경쟁가설의 배제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외부 설명의 배제 이렇게. 이 세 가지, 이 경험 조건 세 가지를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시험에서. 이번에도 이제 이 인과관계 추론과 관련해서 이게 나왔는데요. 나머지 뭐 확률론적 결정론이다, 뭐 개방적 시스템, 그거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거기 1, 2, 3번까지만 알고 계세요. 동그라미 7번에 비대칭적 관계가 있죠. A의 변수가 변하면 뭐 B가 변하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A가 B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요. 지금 뭐냐면은 이제 비대칭적 관계는 A가 B에 영향을 준다. 근데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래야지 이게 원인이고 독립 변수고 이게 결과 변수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비대칭적 관계다. 근데 이게 옛날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 문제. 뭐 운동을 하면 비만이 줄어들게 되고 비만이 줄어들게 되면 운동을 더 잘하게 된다. 뭐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지문이 떴어요. 나왔어요. 그래서 운동과 비만 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답은 대칭적 관계였어요. 그때는. 운동을 하게 되면 비만도가 줄어들게 되었고요. 비만이 줄게 되어서 운동을 더 하게 됐다.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죠? 운동과 비만이. 그죠? 그러면 그건 대칭적 관계가 돼버려요. 서로 영향을 주게 되는. 그죠? 자, 거기 인과관계 기초를 보면은 필요 조건 이거 설명했었습니다. 충분 요건, 필요 충분 요건까지 설명을 했었고 그냥 요거는 그냥 알면 돼요. 거기 일치법, 차이법에서 이 차이법이 4회 때 나온 적이 있지만 이것도 지금 출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중요하지 않아요. 알았죠? 몰라도 돼요. 그거 보지 마세요. 근데 다만 이제 우리 필요 조건, 충분 요건, 필요 충분 요건은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서 그때 봤었죠.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으면 좋겠고 이제 실험 설계의 타당도 요겁니다. 이건 무조건 나와요. 100% 나와요. 100%.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보면 실험 설계의 타당도입니다. 즉 이건 뭐냐면 인과관계 추론에 있어서의 타당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실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실험은 뭐였죠?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목적이. 알았죠? 네, 인과관계 추론에 있어서 타당도다. 내적 타당도는 뭐냐? 실험 처리가 자 이때 실험 처리라고 하는 것은 독립 변수예요. 이게. 즉 원인 변수예요. 얘가 원인이에요. 실험 처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실제 의미 있는 차이, 그 차이가 종속 변수예요. 걔가. 종속 변수의 변화를 가져왔는가를 검토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거 그냥 지워버리고 자, 이 y가 있어요. 그 다음에 x가 있어요. 자, 얘가 원인이고 그 다음에 얘가 결과입니다. 또는 얘가 독립변수인 거죠. 독립변수이고 그 다음에 얘가 종속변수입니다. 자, 진짜 x가 y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걸 알기 위해서 이제 실험실 안에다 얘들을 집어넣고 연구를 하는 건데 근데 자, 내적 타당도는 y의 변화가 자, 잘 들으세요. y의 변화가 많이 변했느냐 조금 변했느냐 그건 상관없어. 그런 건 상관없고 y가 조금 변했다 하더라도 그 변화가 x 때문에 변했느냐를 확신하는 정도예요. 알았죠? 다시 한번 y의 변화가 이 종속 변수의 변화가 그 변화가 x 때문에 변한 거냐를 확신하는 정도. 이걸 바로 내적 타당도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 실험적 처리가, 즉 독립변수가 과연 이 실험에서 기대하는 변이를 가져왔는가? 또는 다른 요인이 기대하는 변화를 가져왔는가? 만약에 다른 요인, X가 아닌 제 다른 변인들에 의해서 Y가 변했다면 그 내적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낮은 거예요. 알았죠? 자, 순전히 X 때문에 변했다라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예요. 그 말은 X와 Y는 얘들은 인과관계야 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정도인 거예요.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 가능성 정도를 의미한다. 대안적 설명 가능성. 연구 결과에 대한 대안적 설명. 그러니까 이 연구 결과 Y의 변화에 대해서 대안적 설명 가능성 정도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로지 Y의 변화에 대해서는 X로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X 아닌 다른 변수에 의해서 Y를 설명할 수 있다면, 즉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다면 그건 내적 타당도가 저해되는 거예요. 따라서 대안적 설명, 대안가설이라고 나와 있는데 3번에 대안적 설명 가능성 정도를 배제하면 배제할수록 내적 타당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이해가 안 되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알았죠? 잠깐 화면 멈추고 잠깐 생각해 보세요. 자, 3번 보세요.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에서 대안가설을 배제하면 할수록 자신의 실험 처치가 결국 연구 대상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하는 내적 타당, 즉 실험 처치는 바로 실험 처치는 원인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즉 프로그램이 되게 되는데 어떻든 이제 그래요. 그래서 거기 OX 문장 보면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도 높다. 그러면 틀려요.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알았죠? 자, 그건 이따 또 설명할 건데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원인 변수 이외에 다른 변수가 결과 변수에 개입할 조건을 통제해야 한다. 그죠? 이것 말고 Y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변수들을 통제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자,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 좋은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무슨 방법이 있냐면 자, 이 실험실인데요. 이 실험실을 제가 우리 선생님 확실히 기억하게끔 하려고 실험실을 철벽으로 두르는 거야. 아예. 아무도 못 들어오게. 그래서 완전히 진공 상태를 만들어놔. 이 안을. 그리고 X하고 Y만 집어넣어. 그러면 다른 변수들이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완전히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이렇게 해놓으면 내적 타당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보세요. Y가 변했어. 그럼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안에는 X, Y밖에 없잖아요. 다른 변수가 없다니까요. 이걸 뚫고 들어올 수도 없다니까. 워낙 두꺼워서 경비가 철저해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와. 그러면 Y가 변했으면 누구 때문이야? X 때문이죠. X, Y 둘밖에 없는데 Y가 변하면 X 때문이지. 그죠? 그걸 확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험 설계 종류를 공부할 건데 순수 실험 설계가 실험실에서 하는 연구거든요. 그래서 실험실 연구는 실험실에서 하는 순수 실험 설계, 그게 내적 타당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Y가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조금 변했냐? 그건 상관이 없다. 어떻든 Y가 조금 변했다 하더라도 그 변화된 게 X 때문에 변한 거라고 확신할 수 있으면 그건 내적 타당도가 높은 거다. 알았죠? 네. 자, 그러면 외적 타당도의 개념을 또 보고 오겠습니다. 외적 타당도는 일반화, 대표성에 관한 문제예요. 실험에 의해 어떤 관계가 발생하였을 때 그것을 어떤 모집단에 일반화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자, 특정 조사 연구 결과를 해당 조사 설계와 다른 대상이나 다른 상황, 그 연구 상황을 뛰어넘어서 다른 상황에도 일반화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외적 타당도예요. 그러니까 외적 타당도는 뭐냐면 자, 여기서의 연구 결과를 밖으로, 실험실 밖으로
밖으로 이걸 적용할 수 있는가? 이게 바로 외적 타당도예요. 아까 내적 타당도는 실험실 내적으로 타당한가? 라고 한다면 외적 타당도는 실험실 외적으로 타당한가? 적용 가능한가? 이게 외적 타당도예요. 일반화할 수 있는가? 그 결과를.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OX 문장에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결과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외적 타당도가 높은 경우 일반화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자, 내적 타당도는 외적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거기 별표 중요합니다. 3번. 우리 시험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OX 문장 보니까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서로 필요 조건의 관계에 있다. 틀렸죠? 왜 이게 틀린 거냐면 내적 타당도가 외적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인 것이지 외적 타당도가 내적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것이에요. 알았죠? 누가 누구를 위한 필요 조건이라고요? 내적 타당도가 외적 타당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자,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외적 타당도는 뭐였죠? 일반화 가능성이었죠. 그죠? 일반화 가능성. 자, 무슨 일반화? 이 실험실에서 일어난 이 연구 결과를 다른 데에도 적용 가능한가? 그죠? 그러려면 X가 Y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험 결과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내적 타당도는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알았죠? 그걸 가져다가 이제 밖으로 적용하는 거니까. 알았죠? 근데 내적 타당도가 높기 위해서 외적 타당도는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내적 타당도는 Y의 변화가 X 때문에 그런지 확신할 수 있기만 하면 되거든요. 밖으로 적용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는. 이해됐어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아까 같이 그냥 철벽을 둘러버리면 된다니까요. 삼중 철벽? 삼중 철벽? 사중 철벽? 더 그릴까요? 자, 확실히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이해됐죠? 제가 이제 확실히 기억하게끔 하려고 지금. 자, 그러면 외적 타당도의 그 저해 요인과 관련해서 먼저 공부하게 되면 밖으로 적용 가능성. 적용 가능성이 높으려면 일단 표본이 대표적이어야 돼. 엄한 표본 데려다가 연구한 걸 가지고 밖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겠죠. 그죠? 그러니까 표본의 대표성이 있어야 돼요. 자, 그 외적 타당도 높이기 위해서 확률 표집. 그러니까 표본의 대표성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표본의 대표성과 관련된 게 뭐였죠? 확률 표집. 그죠? 확률 표집이 표본의 대표성이 높았죠? 그 다음에 표본의 크기를 늘리면 또 표본의 대표성이 확보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그 확률 표집의 방법으로 연구 대상을 선정하거나 표본의 크기를 크게 하면 되죠. 그죠? 그게 외적 타당도 높이는 거예요. 왜?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니까. 자, 그 다음에 실험 처리의 일반성. 실험 처리 프로그램을 얘기해요. 실험 처리는. 실험 처리가 일반성을 갖지 못하면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를 해요. 프로그램은 또 원인 변수거든요. 결국 실험 처리가 되는데 그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을 못한 거야.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 프로그램을. 그래 놓고 그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다면. 알았죠? 자, 그다음에 생태적 대표성이요. 아까 인위적으로 만든 완전히 진공 상태를 만들어버린 실험실에서 나타난 그 연구 결과를 자연적인 환경에다가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라시보. 근데 아까 그 내적 타당도는 밖으로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순전히 Y가 변하는 게 X 때문이게끔인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진공 상태를 만드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럴수록 생태적 대표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자, 그리고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는 조사 반응성의 일종이에요. 조사 반응성이 나타나는 연구 결과를
즉 조사 반응성으로 인해 나타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사 반응성이 배제돼야 돼요. 자, 이 플라시보 효과가 바로 이제 조사 반응성의 일종인데 조사 대상자가 어떤 특별한 것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해가지고 속성에게 약이 변화를 말합니다. 위약 효과라고도 한다. 그죠? 가짜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 비타민을 이걸 비타민이라고 하지 않고요. 어르신들한테 이게 두통에 좋은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믿게끔 해가지고 줘요. 그럼 어르신들이 그걸 먹고 와서 아 이거 먹으니까 김 선생이 준 거 이거 먹으니까 머리가 개운하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머리가 개운하네 두통에 효과가 있는 것 같네 이래 버리면 그럼 비타민 두통에 효과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믿게 만든 거지.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반화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해됐죠? 자, 지금 먼저 외적 타당도부터 끝낸 이유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내적 타당도로 오겠습니다.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즉,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X가 Y에 분명히, Y가 변한 것이 분명히 X 때문이다 라고 확신하는 정도를 확신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내적 타당도를 저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Y의 변화에 대해서 순전히 X 때문이야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없게끔 만드는 요인들이죠. 알았죠? 예. 근데 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나뉘어요. 근데 외적 요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차피. 누구? 선택의 편의. 이게 옛날에 7회 때인가 한번 한 줄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은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는데 외적 요인은 하나밖에 없다. 선택의 편의. 이렇게만 알면 돼요. 굳이 이제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고 사실 이것도 과거에 나온 논점이라서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들이 중요합니다. 이건 안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100% 나옵니다. 아셨죠? 먼저 역사 요인, 우연한 사건이에요. 자, 거기 이제 얘가 나와 있는 양로원에서 노인들의 생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생활 의욕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네요. 생활 의욕 프로그램 실시를 했어요. 노인들의 생활 의욕이 높아졌어요. 생활 의욕이 높아졌어요. 이 프로그램을 실시했더니 그러면 이게 X고 이게 Y예요.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내적 타당도가 높다는 것은 어르신들의 생활 의욕이 높아진 것이 순전히 이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확신할 수 있으면 돼요. 그죠? 그게 내적 타당도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 보니까 그러나 이 효과는 대상 노인들이 제주도로 단체 여행을 다녀왔다든지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그 사이에 제주도 단체 여행을 갔다 온 거예요. 그 사이에 이 프로그램과 아무 상관없는 또는 그 양로원에 상냥한 간호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이 프로그램 진행 도중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렇다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6개월간 진행했는데 그 사이에 제주도 단체 여행도 갔다 왔고 뭐 그랬다면 생활 의욕이 높아진 것이 생활 의욕 프로그램 때문에 높아지기도 했겠죠. 그죠? 그렇지만 생활 의욕 프로그램 때문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죠? 단체 여행 갔다 온 것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 우연한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이에 먼저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 먼저 생활 의욕 정도를 측정했을 거 아니에요. 사전검사를. 그 다음 이제 6개월 지나고 나서 사후검사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렇게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이에 시간 간격이 존재하면 우연한 사건은 무조건 존재하는 거예요. 알았죠? 문제를 풀 때 발생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사건이든 영향을 줄 수 있었을 테니까 거기에. 알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성장 요인 봐보세요. 성숙 요인.
성숙 또는 시간의 경과라고도 한다. 연구 기간 중에 개인에게 일어나는 신체 심리적 성숙을 말한다. 연구 기간 중에 개인에게 일어나는 신체 심리 성숙. 그죠? 신체 심리적 성숙. 자, 이런 거 이게 이제 대표적이에요. 자, 농구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신장, 키 크는 데 영향을 줄까? 그래서 이걸 1년 동안 농구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봤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에 중고등학교 아이들, 고등학생 그래서 10명을 대상으로 농구 프로그램을 계속 참여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먼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애들의 평균 키를 재봤더니 뭐 155가 나왔어.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키를 재보니까 애들이 예를 들어서 170이 됐어. 그러면 농구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키 크는데 영향을 줬을까? 당연히 줬을 수 있겠죠. 그죠? 줬을 수 있겠지만 이걸 농구 프로그램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왜? 중고등학교 때는 농구를 안 해도 키가 커요. 그죠? 연구 대상 자체에서의 그냥 이렇게 성장, 성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성장 요인이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주로 어떻게 나오냐? 자, 죄송합니다. 자, 어떻게 나오냐면 주로 자, 이런 겁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해. 근데 1년간 건강증진 프로그램 또는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오히려 건강이 더 나빠져 버렸다. 또는 건강의 변화가 없다. 좋아지지 않고 그냥 변화가 없다. 그래 버리면 그것은 성숙 효과예요. 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져야 하는데 변화가 없거나 더 나빠지거나 그러면 그것은 성장 요인, 성숙 요인이에요. 왜? 어르신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건강이 더 나빠지니까. 그죠?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검사 요인입니다. 이 검사 요인 또는 테스트 효과, 뭐 주시험 효과, 뭐 이렇게 막 나오는데 자, 이 테스트 효과, 시험 효과, 검사 요인. 자, 이것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사이에, 그러니까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미쳐서 종속 변수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대상에게 똑같은 시험지를 2번 보게 되면 검사 요인이 발생되는 거예요. 자, 이 교육 프로그램이 자,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제 조사론 강의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 조사론 강의 막 시작하기 전에 제 조사론 강의 이 교육이 선생님들의 시험 성적에 영향을 주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X고 얘가 Y죠. 자, 근데 제가 우리 이 강의가 이제 10강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근데 먼저 교육하기 전에 먼저 사전검사해 가지고 측정했더니 뭐 5명의 선생님이 있다면 5명을 측정했더니 평균 점수가 예를 들어서 50점이 나왔어. 조사론. 그리고 조사론 강의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측정했더니 예를 들어서 90점이 나왔어. 사후 검사에서. 그러면 50점에서 90점으로 점수 변화가 있으니까요. 교육 프로그램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영향을 줬죠. 그죠? 그런데 보면 여기서 이제 사전검사, 이게 사전검사잖아요. 사전검사 때 똑같은 시험지가 사후검사에서도 똑같은 시험지를 보게 되면 봤다고 봐보세요. 시험을 봐야 할 거 아니에요.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 받고 똑같은 시험지 또 측정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선생님들 뭐 다섯 분을 대상으로 만약 했다면 그러면 제 교육 프로그램이 시험 성적에 영향을 준 것이냐? 당연히 줬겠죠. 그죠? 이렇게 명강의가 당연히 영향을 준 거죠. 그죠? 근데 시험 성적만으로 점수가 오른 거냐, 이게.
50점에서 90점으로 바뀐 것이 순전히 이 교육 프로그램 때문인 거냐? 그렇지는 않아요. 왜?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두 번 봤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왜 선생님들이 기억하게 돼요. 기억. 그 문제에 대해서. 알았죠? 그래서 그게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는.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 시험 성적 오릅니까? 안 오릅니까? 당연히 오르죠. 그건. 그죠? 똑같은 시험지니까. 그래서 프로그램의 효과, 이 프로그램 이것만의 효과라고 보기는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검사 재검사법에서 그 신뢰도 타당도 공부할 우리 신뢰도 공부할 때 검사 재검사법에서 검사 요인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사전 측정했고 사후 측정했는데 50점 나오면 70점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 70점으로 바뀐 것이 진짜 이 설문지가 신뢰도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똑같은 시험지를 두 번 하다 보니까 점수가 올라서 오를 수 있거든요. 검사 요인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그 오른 점수가 검사 요인으로 인한 변화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설문지 자체는 신뢰도가 있는 것인데 근데 그걸 판가름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검사 재검사법에서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 내적 타당도 저해 문제를 풀 때에는 이런 겁니다.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의 측정 도구가 똑같다. 그러면 무조건 검사 요인 발생되는 거예요. 사전 검사를 뭐 A 측정 도구로 했는데 A 우울증 척도로 했는데 또는 자존감 평가 척도로 했는데 사후 검사도 자존감 평가 동일한 평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했다. 그러면 무조건 검사 요인인 거예요. 알았죠? 예. 자, 거기 사전 검사라고 하는 것이 거기 오이코스 봐보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 사전 검사라고 하는 것은 내적 타당도를 저해시키죠. 왜? 이 검사 요인이 바로 사전 검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생된 겁니다. 그죠? 사전 검사. 그죠? 똑같은 걸 가지고 다시 사후. 사전 검사가 지금 검사 요인을 발생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동그라미 2번 보면 사전 검사는 외적 타당도에도 영향을 줘요. 즉 외적 타당도도 떨어뜨려요. 왜 그러냐면 거 보면 사전 검사를 당하게 되잖아요.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여자들이. 그러면 아직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것들의 효과를 알고자 하는 것인가 보다 라고 인지하게 돼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아직 실시는 안 했지만 실시되었을 때 이제 실시되게 되면 그 효과에 대해 반응하게 돼요. 그렇죠? 반응할 준비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즉 조사 반응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반응성이 나타나는 것보다 외적 타당도는 떨어진다. 그죠? 알았죠? 반응할 준비가 돼가지고 그 효과에 막 반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후 검사에서 그 효과와 관련해서 높은 효과가 나타나게 돼. 그러면 이렇게 반응성에 의해서 나타난 연구 결과를 다른 곳에 적용하기 어렵게 돼요. 이해됐죠? 자,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또 하나. 그 3번의 검사 요인과 5번의 도구 요인 있죠. 그 3번하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있죠. 걔를 이렇게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놓으세요. 서로. 그래서 한마디로 서로 반대인 거예요. 무슨 말이면 이제 도구 요인 있죠. 도구 요인은 아까 사전 검사와 사후 검사가 동일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검사 요인이 발생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면 얘들을 다른 도구로 만들어야 하거든요. 즉 얘를 짝퉁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서로 다른 도구로 측정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사 요인이 발생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근데 도구 요인이 발생돼 버려요. 그러면 사전 도구와 사전 검사 도구와 사후 검사의 측정 도구가 상이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화. 이번에는 같아서가 아니라. 즉 아까 난이도가 시험지 똑같은 시험지를 가지고 하니까 검사 요인이 발생되니까 이번엔 어떻게 하냐면 난이도가 비슷한 시험지를 하나 만들어내. 그래서 여기서 시험 보고 두 번째 또 시험 볼 때는 난이도가 비슷한 유사한 시험지를 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50점에서 90점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선생님들의 시험 성적이 올랐으니까 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가
쉽다라고 말을 하는데 근데 이 40점이 증가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이 40점의 증가 폭이 순전히 이 교육 프로그램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번에는. 검사 유인은 없으니까. 아니죠. 여기서도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게 돼요. 왜냐면은 두 번째 봤던 이 시험지가 너무 쉬웠던 거야, 가령. 얘보다는. 서로 다른 시험지긴 하지만. 난이도가 비슷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얘가 너무 쉬웠던 거야. 그러면 90점으로 변한 것이 다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만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그걸 얘기해. 그러면 이 우리 시험에서 이제 이 사례를 주거든요. 그러면 문제를 풀 때 사전 측정 도구와 사후 측정 도구가 다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도구 요인인 거예요. 같다라고 하면 검사 요인이고 다르다고 하면 도구 요인이고. 그러니까 검사 요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구 요인이 발생돼. 도구 요인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려면 얘들이 같게끔 만들어야 하니까 같게 만들면 또 검사 요인이 발생돼. 그러니까 두 가지는 선택의 문제가 되게 되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도구 요인은 그 니은에 보면 측정 도구의 차이만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사전 검사자와 사후 검사자가 다를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즉 도구 요인은 측정 도구가 지금 다를 때 발생됐잖아요. 그죠? 근데 같을 때에도 발생될 수 있어요. 어떤 경우? 같을 때는 물론 검사 요인이 발생되는 거지만 같을 때도 발생될 수 있다. 어떤 경우? 측정이 면접 또는 관찰과 같이 이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것. 그럴 때는 측정자가, 평가자가 달라지면 발생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이제 4번 보면 거기 실험 대상 변동, 실험 대상자 상실, 중도 탈락 있죠? 실험 집단 또는 통제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이 실험조사 진행 과정에서 질병이든 이사든 사망이든 뭐 등 해서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탈락되는 경우죠. 자, 실험이 완결되기 전에 실험 과정에서 탈락함으로써 통계적인 분석 결론에 영향을 미친다. 이건 뭐 쉽습니다. 이게 사례가 딱 주어졌을 때 사전 검사할 때 프로그램에 참여한 10명 또는 뭐 20명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했다. 그 다음에 사후 검사는 끝까지 남아있는 5명 또는 7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실험 대상 수가 바뀌게 되면 무조건 실험 대상의 변동입니다. 자, 그 예에 보니까 토론 방식 수업하고 강의 방식의 수업에서 어떤 것이 더 교육 효과가 좋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수를 봤는데 실험 집단에서의 성적이 그러니까 실험 집단은 이제 토론 방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거기 토론 방식이 더 교육 점수가 좋게 나와서 합산 점수가 좋게 나와서 그 토론 방식이 더 강의 방식보다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왜냐면은 그 토론 방식에서는 점수가 높았던 이유가 거기에 점수가 낮았던 사람들이 도중에 이탈되었다면, 그러니까 그 이탈되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의 점수로 높은 사람들의 점수로만 계산하니까 평균이 높게 나오는 거죠. 자, 그런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거는 문제 풀 때에는 실험 대상 자체가 변동이 있으면 바로 알 수 있는 것이고, 자, 그 이제 6번으로 가면은요, 통계적 회계예요. 이 회계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회계 분석 할 때 이 회계. 요거는 자, 그 키가 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 키가 큰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이 후손들은 진짜 키가 클까? 그다음 이제 키가 작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그 후손들은 키가 진짜 작을까? 너무 이렇게 차이가 너무 작게 너무 차이를 뒀는데 어떻든 이제 그걸 가계 분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봤더니 이 키가 큰 사람들의 자녀들은 점점 키가 작아져요. 키가 작은 사람들의 후손들은 키가 점점 커져요. 뭐냐면
평균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평균. 회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적 회계는 뭐냐면 너무 극단의 점수들. 그러니까 매우 높은 사람들, 그 다음에 매우 낮은 사람들 하면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매우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이미 바닥을 치고 있는 아이들이야. 시험 성적이 아예 아주 바닥이야. 꼴찌야, 꼴찌. 근데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점수는 오를 수밖에 없다. 물론 점수가 오른 이유가 교육 효과 때문에 오른 것일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것만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왜? 바닥을 찍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오를 일밖에 없잖아요. 그죠? 점수가 매우 높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낮아지게 된다. 라고 하는 거. 우리 시험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우 건강한 노인을 대상으로. 알았죠? 이렇게 되면 그건 이제 통계적 회계가 되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얘 보면 사전검사에서 우울 점수가 지나치게 높은 5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통계적 회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보면 개별 확산 모방입니다. 이것은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에서 일어나는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몰라야지 돼요. 근데 그걸 알아버리게 될 때 실험 집단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의 효과가 통제 집단에도 나타나게 되는 걸 얘기해요. 이걸 바로 개별 확산이라고 하는데 거기 동일한 지역 내 두 복지관 가운데 한 복지관에서 효과가 높았다는 여가 프로그램이 다른 복지관에서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실험실 같이 이렇게 딱 통제시켜 가지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막아놓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향을 끼친 거예요. 이 개별 확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근데 이러한 개별 확산 모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유사 실험 설계에서 이제 우리 이제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 전 실험 설계, 비실험 설계 공부할 건데 이제 순수 실험 설계는 완전히 실험실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개별 확산을 막을 수가 있지만 나머지 방법들, 특히 이제 유사 실험 설계하고 이제 비교하게 되는데 유사 실험 설계는 자연적인 환경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개별 확산이 발생됩니다. 왜냐면 통제 집단, 실험 집단을 명확하게 그러니까 완전히 격리시키지 않기 때문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자, 거기 선정 요인 봐보세요. 선택의 편입니다. 조사 실시 전에 이미 차이가 있는 두 비교 집단을 선정함으로써 조사 결과에 타당하게 영향을 미친다. 즉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같지 않을 때, 동질적이지 않을 때를 바로 선정 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거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 거기 이제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부모 밑줄 그어보세요. 본인이 원해서 참여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그죠? 이 사람,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원해가지고 온 집단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는 교육을 실시했대요. 그러니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러면 실험 집단이 되거든요.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을 실험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부모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결정한 부모와 그렇지 않은 부모는 개입 이전부터 이미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전 사후검사 점수 차이가 크더라도 개입의 효과라고 보기가 어렵게 된단 말이죠. 알았죠? 본인이 원해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실험 집단은. 통제 집단은 본인이 원해서 온 집단들이 아니고 당연히 차이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 차이가 나타났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효과라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선정 요인은 쉽게 생각해서 우리 문제 풀 때는 당연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달라버리면 그건 선정 요인이에요. 알았죠? 같아야 하는데 다를 때. 자, 그 다음에 선택과의 상호작용. 자, 우리가 이미 공부한 선택의 편의, 아까 그 위에 있는 선정 요인, 걔하고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다른, 특히 이제 거기 우연한 사건과 성수과 같은, 이게 같이 발생됐으면 선택과의 상호작용도 발생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9번에 예 있죠. 그게 이제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데 그거 가지고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 예를 박스에다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서 나타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모두 다 고르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한번 볼까요? 매우 건강한 90대 남성 노인들에게, 자, 90대 남성 노인들한테 이 노인을 대상으로 뭐를 했냐면
건강 서비스를 1년 동안 실시했대요. 이 노인들을 대상으로 건강 서비스 프로그램, 그죠? 프로그램이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1년 동안 실시했대요. 1년 동안. 건강 상태를 측정해 보니까 이분들의 건강이 나빠졌대요. 오히려 건강 증진 서비스를 건강 서비스, 그러니까 건강 서비스를 실시했으면 건강이 좋아져야 하는데 오히려 건강이 어떻게 나빠졌다. 자, 여기서 일단 매우 건강한이라고 했죠. 매우.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통계적 획익인 거예요. 이게 통계적 획익이 발생됐고요.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90대 노인을 대상으로 건강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오히려 나빠졌다고 그랬죠. 이거 뭐예요? 두 번째, 성수교육이죠. 그죠? 노인들은 시간이 지나면 건강은 무조건 나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90대 남성 노인들은요, 프로그램을 실시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게 실험 집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은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 그게 바로 통제 집단이에요. 여기가. 통제 집단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통제 집단이 누구라고 돼 있어요? 보니까 통제 집단인 여성 노인에 비해서도 오히려 낮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통제 집단은 여성 노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본래 같아야 하거든요. 근데 같지 않죠. 그죠? 같지 않으니까 뭐예요? 세 번째, 선택의 편의인 거예요. 세 번째, 선택의 편의가 발생된 거예요, 지금. 그죠? 이 세 가지가 발생됐죠? 그런데 선택의 편의와 또 성숙, 우연한 사건이 같이 있으면 네 번째, 선택과의 상호작용이 발생된 거예요. 네 가지가 발생된 거예요, 여기서. 이해됐어요? 네, 이게 남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지금 앞에 신뢰도든 또는 이제 패널 조사에서 또는 이제 종단적 조사에서 검사 요인 때문에 제가 거기 강의할 때 이게 녹화되어 있으면 뒤에 거 보고 이걸 들어도 됩니다라고 해서 지금 보신 분들은 여기까지 들었으면 이제 앞으로 다시 가서 다시 앞에부터 다시 공부하고 오세요. 자, 순차적으로 지금 여기까지 들어왔으면 이제 계속 갑시다. 자, 우리는 앞으로 계속 자,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의 선정인. 자, 이제부터가 이제 3번과 거기 그 4번의 실험 설계 유형인데 여기가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외적 타당도까지가 지금 이제 딱 2번 강의의 반절로 본다면 이제 지금 반절을 또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왔죠. 깁니다. 자, 참고로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가. 어려운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이 잘 소화해 나가고 있어요. 이유는 두 가지죠. 아시죠? 첫 번째는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탁월하다, 이해력이. 그 다음 두 번째는 제가 강의를 아주 잘한다. 자, 그러면 힘내시고.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실험 집단만으로 실험을 하면 우리 이미 공부한 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집단을 하나를 더 두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통제 집단입니다. 그럼 집단을 하나를 더 두게 되면 이걸 비교하기 위해서는 얘들을 같게 만들어야 돼요. 그 같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지금. 그게 바로 난선화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매칭이에요. 우리 시험 매칭이 이제 20회 때 나왔는데 난선화는 말 그대로 무작위 추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난선화와 매칭 중에서 무엇이 더 집단을 똑같게 만드는 것에 더 유리하냐면 난선화가 더 유리해요. 알았죠? 자, 그 정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매칭으로 가보세요. 매칭은 자, 둘로 나뉘는데 정밀 통제와 빈도 분포 통제로 나뉩니다. 이 정밀 통제는 거 보면 이제 개인 배합이라고도 한다. 두 집단 내 개인들을 일일이 배치시키는 거예요. 무슨 말이면 여기 실험 집단이 있고 자, 여기 통제 집단이 있어요. 여기 남성 노인 65세.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남성 노인 65세. 자, 여성 노인 70세. 그러면 여기도 여성 노인 70세. 이렇게 개개인을 이렇게 짝짓는 거예요. 알았죠? 이게 바로
개인 배합, 즉 정밀 통제입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 그 빈도 분포 통제는 이런 거예요. 평균 연령. 예를 들어서 여기 노인들 평균 연령이 65세로 한다면 여기도 평균 연령 65세로 맞추는 거예요. 평균을. 알았죠? 그게 이제 빈도 분포 통제입니다. 그리고 거기 정밀 통제에서 정밀 배합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할당 행렬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거기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회부 발생 발송 여부에 따라 회비 납부율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해서 할당 행렬 칸을 배치하고 이제 절반은 회부를 보내고 나머지는 회부를 보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정밀 통제 즉 매칭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답이 매칭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밀 통제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것보다는 이제 진짜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바로 실험 설계 유형. 그거 보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거냐면 다시 한번 이제 실험 설계를 하려면 실험 집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집단으로만 하지 않고 집단을 하나를 더 둬요. 그게 바로 통제 집단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통제 집단,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집단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실험 집단인 거예요. 실험 처치를 가했다. 알았죠? 실험 처치. 그 실험 처치가 프로그램이었죠. 원인 변수죠. 독립 변수인 거예요. 원인 변수의 조작이에요. 알았죠? 그 다음에 얘가 원인 변수니까요. 즉 x거든요. x 원인 변수는. 그러면 y가 필요하죠. 그래서 y가 누구냐면 네 번째 사정검사, 사후검사인 거예요. 자, 여기서 사정검사 했어요. 그 다음에 사후검사 했어요. 사전 사후검사가 바로 네 번째 조건이에요. 종속 변수의 변화를 측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조건이 몇 개예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리고 이 집단을 같게 만들어야 하는데, 자, 이게 같게 만들어야 하는데 무작위 할당을. 아까 난선화라고 했죠? 집단을 비교하려면 같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난선화예요. 무작위 할당이 필요하고, 세 번째, 네 번째를 가지고 이 네 가지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설명한 게 이게 통제집단 사전사후검사 설계입니다. 통제집단이 있고, 사전검사 있고, 사후검사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네 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으면 순수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이 중에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얘는 유사 실험 설계는 걔는 이제 일단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사 실험 설계는 엄격한 통제 집단 역할을 하지 않아요. 통제 집단이. 왜? 생활 현장에서 하기 때문에. 알았죠? 얘는 실험실에서 순수 실험 설계는 실험실에서 하기 때문에 통제 집단이 엄격한 통제 집단의 역할을 해요. 통제 집단에서는 실험 집단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예 모르거든요. 알았죠? 근데 이제 유사 실험 설계는 생활 현장에서 해요. 그냥 생활 현장에서. 그러니까 통제 집단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실험 집단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들과 서로 소통을 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개입의 확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의 통제 집단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이제 그 네 가지에서 전실험 설계는 일부만 갖추고 또 이제 비실험 설계는 아예 전혀 갖추지 못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한때 많이 나왔고 그 책이 이제 조사론 책에서 그 주요 저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소개했고, 자, 근데 OX 문장 봐보세요. 실험 설계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 종속 변수의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아니죠. 개입을 제공하기 전에 종속 변수의 측정을 하는 것이 바로 사전검사예요. 알았죠? 자,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고 그 아래 오이코어 수업에 보면 실험 설계 유형에서 순수, 유사, 전실험, 비실험 설계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해요. 거기 보면 이제 순수는 연구의 대상과 상황에서 독립 변수의 조작이 가능하고 대상을 무작위화한다. 그죠? 근데 유사 실험 설계는 독립 변수 조작은 가능한데 무작위는 못한다라고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독립적인 관찰을 여러 번 할 수 있다. 측정을 여러 번 한다는 것이에요. 자, 전실험 설계, 선실험 설계는 걔는
독립변수 조작은 가능하지만 무작위도 못하고 독립적인 관찰은 한두 번밖에 못한다. 아까 그 유사실험설은 여러 번 한다고 그랬는데 자, 비실험 설계는 독립변수의 조작도 불가능하고 무작위할 수도 없다. 그죠? 네. 이렇게 또 구분하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자, 거기 연구 설계에서 사용하는 기호 있죠? 네. 제가 이렇게 관찰값을 이렇게 한 이유가 거기 이제 observation 관찰값입니다. x 있고 r 있고 뭐 나와 있는데 그 사실은 이거 약자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약자는 시험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불구하고 이제 한번 봐보죠. 이제 실험 설계 유형입니다. 참고로 여기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한 것은 이걸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노인 우울증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노인 우울증 프로그램이에요. 얘가 노인 우울증 프로그램. 자, 그러면 이제 노인을 배치를 해야 하는데 여기에 노인 5명, 그 다음에 여기도 노인 5명을 배치해요. 무작위 할당해가지고 배치했어요. 갔죠. 그러면 난산화 시켰으니까.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우울증을 측정해봤어. 이분들의. 그랬더니 50점이 나오네. 가령. 보세요. 이제. 가령 여기가 50점이 나온다고 봐보세요. 그리고 요분들. 통제집단에 있는 5명도 사전검사 해봤더니 50점이 나왔어요. 우울증 점수가. 같네. 그죠? 같잖아요. 그러니까 사전검사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난선화를 하면 얘들이 같다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요. 그런데 사전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그런 건지. 진짜 같네? 그죠? 그러고 나서 프로그램 실시하고 나서 나중에 뭐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측정해 봤더니 여기는 예를 들어서 20점으로 떨어졌어. 근데 여기는 어때야 돼요? 여기 점수 변화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점수 변화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여기는 그대로 50점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효과가 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검사한 것도 종속변수를 측정한 거죠? 그죠? 우울감을 측정했으니까 지금 보면 이제 노인 우울증 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준지 본 거잖아요. 이게 X고 이게 Y고. 그죠? 근데 우울감이 지금 50점에서 20점으로 지금 떨어졌잖아요. 실험 집단에서. 프로그램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지금 우울감을 측정한 거예요. 사전검사도 사후검사도 종속변수를 측정한 것이고 사전 사후검사는 종속변수의 변화를 측정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해됐죠? 자, 거기까지 이해하고 있어야 하고 자, 그 다음에 순수 실험 설계부터 보겠습니다. 진실험 설계라고도 하는데 얘는 실험실 연구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하면 돼요. 실험실 연구다. 실험실 연구는 내적 타당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실험실 안에다 다 가둬놔 버렸는데 X, Y 위에 다른 변수가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적 타당도가 제일 높고 실험 설계 4가지 요소를 충족하고 있고 자, 거기 인과관계를 확인하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방법인데 유형이 나와 있죠. 5가지가 나와 있는데 근데 시험은 4가지만 나왔습니다. 4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먼저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요거를 얘기해요. 통제집단 있고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다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해 가장 전형적이고 보편적인 실험 설계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사전 검사를 한 이유는 뭐예요? 종속변수를 측정한 거죠. 그죠? 사전 사후 검사를 한 이유는 뭐예요? 종속변수의 변화를 측정한 거죠. 그죠? 자, 장점 보면 난선화가 되어 있어서 즉 무작위 할당이 되어 있어서 두 집단 간의 실험전 차이는 통제된 것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두 집단이 결국 차이가 통제됐다는 것은. 그죠? 그리고 외생 변수를 철저히 통제하겠죠. 실험실 안에다 가뒀다니까 얘들은. 그죠? 자, 자연적 성숙에 따른 효과도 통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50점에서 20점으로 변했죠. 근데 여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어. 근데 가령 여기가 40점이 나왔어. 측정해봤더니. 그럼 10점이 변화된 거죠. 10점. 여기서. 그죠? 여기서는 지금 몇 점 변화됐어요?
30점이 변화됐는데. 그죠? 그러니까 프로그램하고 상관없이 자연적인 성숙 변화는 10점이 있구나. 그러니까 30점에서 10점을 빼버리면 20점이죠. 그러니까 10점. 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인 성숙 효과를 통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죠? 여기서의 변화를 빼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의 변화니까. 이게 자연적인 성숙이죠. 단점 보세요. 내적 타당도를 강화하면 외적 타당도가 희생되죠. 제가 그랬죠? 이게 이제 그 내적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두 변수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3의 변수를 완벽하게 통제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생태적 대표성이 떨어지게 돼서 외적 타당도는 떨어지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이 사전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기서. 그죠? 사전검사. 이 검사 요인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얘의 이제 단점은 뭐냐면 여기서 한번 측정하고요. 아까 사전검사 여기 보면 사전검사 있잖아요. 사후검사 있고. 네, 여기서 한번 측정했어요. 그리고 똑같은 것으로 다시 한번 측정한 거거든요. 동일한 측정도를 가지고 측정하게 되니까 여기서 뭐가 발생돼요? 검사 요인이 발생돼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검사 요인이 발생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전검사를 안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통제입단 사후검사 설계가 돼요. 통제입단 사후검사 설계는 통제입단 사전 사후검사 설계에서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장점은 사전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전 측정 영향, 거기 사전 측정 영향 밑줄, 즉 검사 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를 안 하니까. 얘를 안 해버렸어. 얘를. 사전검사를 안 해버렸어. 사전검사를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왜? 사전검사를 왜 했어요? 진짜 얘들이 똑같은지를 본 거거든요. 사전검사를 통해서. 무작위 할당을 했으면 똑같지만 진짜 똑같은지를 본 거예요. 지금. 알았죠? 그죠? 그러니까 안 해버려. 그냥. 안 해도 똑같을 거라는 전제를 깔아요. 그래서 난선화를 했으니까. 그러면 사전검사를 안 했으니까 사후검사만 했으니까 즉 검사요는 제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실시하고 나왔더니 20점 나왔고 그냥 했더니 여기가 만약에 50점 나왔다면 만약에 사전 측정을 했다면 얘가 몇 점 나왔겠어요? 여기 50점 나왔으니까 당연히 통제입단은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점수는 같을 거라고 하는 전제가 깔리겠죠?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프로그램에 점수 변화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 다음 이제 얘가 50점이라면 이제 결국은 얘도 50점이었을 것이다. 왜? 같았을 때니까. 이렇게 역추적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거기 보니까 장점에 사전 측정 영향을 제거해서 외적 타당도가 향상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검사 요인을 제거했으니까 내적 타당도가 향상돼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적 타당 검사 요인이 제거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내적 타당도도 향상된 거예요. 알았죠? 그런데 다만 얘는 한편으로 거기 단점에 선택의 편의 현상이 발생되거든요. 즉 여기서 20점 나오고 여기 50점 나왔지만 사실은 여기는 안 해봤잖아요. 지금 여기는 안 한 거잖아요. 지금 그죠? 여기는 안 한 거거든요. 안 한 거잖아요. 모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같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깔렸지만 그죠?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20점 나왔지만 애초에 여기가 20점일 수 있고 애초에 여기가 50점일 수 있단 말이에요. 집단의 차이가 있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애초에 그죠? 선택의 편의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편의는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이죠. 그러니까 검사 요인은 제거됐지만 또 다른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또 발생돼 버린 거죠. 그러니까 검사 요인이 제거됐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내적 타당도가 증가되고 향상되었다라고 하면 그 문장은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선택의 편의라고 하는 게 그 또 생김으로 인해서 내적 타당도가 저해되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그죠? 그 다음 이제 외적 타당도는 왜 향상이 된 거냐면 우리가 사전 측정은 사전 검사는 두 가지 영향을 줬죠. 검사 요인에도 영향을 줬지만 또 하나 무슨 영향을 줬죠? 얘가 무슨 영향을 줬어요? 조사 반응성에 영향을 줬죠. 조사 반응성은 외적 타당도를 저해시켰죠. 근데 얘는 지금
사전 측정을 안 해버렸으니까 조사 반응성의 문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적 타당도가 향상된 거예요.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자, 거기 OX에 보면 거기 이제 얘에 보면 통제집단 사전 사후 검사부터 볼까요? 걔는 사전 사후를 그냥 전후 이렇게 해서 통제집단 전후 검사 설계라고도 하는데 거기 예를 봐보세요. 다문화 교육이 청소년들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100명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눴으니까 무작위가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순수 실험 설계 중에 하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리고 두 집단으로 나눴어. 그러니까 하나는 실험 집단이 되겠고 하나는 통제 집단이 되겠죠. 근데 교육 실시 전에 두 집단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했으니까 사전 검사 둘 다 했다는 것이고 한 집단에만 다문화 교육을 실시한 것은 그 집단은 다문화 교육이 실시된 집단은 실험 집단이겠죠. 그리고 다시 두 집단, 그러니까 실시하지 않은 집단은 통제 집단이 될 것이고 다시 두 집단 모두의 다문화 수용성을 측정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후 검사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이제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보게 되면 그러니까 사후 검사 설계 했죠. 예, 지금 사전을 안 해버린 걸 얘기해요. 그래서 그 사후 검사 설계 그 예에 노인복지관의 노노케어 프로그램 자원봉사자 40명 무작위로 골라서 20명씩 두 집단으로 배치했대요. 무작위로 골라서. 무작위 했으니까 얘도 순수 실험 설계 중에 하나겠구나. 그죠? 근데 한 집단에는 자연교육 봉사를 실시했으니까 걔가 실험 집단이죠. 다른 집단은 아무런 개입하지 않았으니까 통제 집단이죠. 근데 10주의 두 집단 간의 만족도를 평가했으니까 사후 검사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가 되는 것이죠. 사전에 측정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통제 집단을 확보하기 어려울 때 사용할 수 있는 설계다. 무슨 말이에요? 통제 집단이 있는데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는 사전 검사의 영향을 배제했죠. 맞죠? 맞는 거예요. 자, 솔로몬 네 집단 설계로 가볼게요. 자, 여기가 내용이 많아서 이제 좀 깨끗하게 좀 지우고 솔로몬 네 집단 설계는 앞에 통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그 다음에 통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네 집단 설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보세요. 집단이 4개거든요. 얘는. 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어요. 자,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있고 얘들 무작위 할당했고요. 그 다음에 사전 검사했고 사후 검사했어요. 여기 프로그램 실시한 거죠. 이게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죠.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는 뭐예요? 얘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있고 사후 검사만 한 거죠. 프로그램 진행했고. 이걸 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 네 집단 설계는 실험 집단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통제 집단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자, 사후 측정을 한 집단 몇 개 있어요? 1, 2개 있죠. 사후 측정만 한 집단. 그죠? 사후 측정을 한 집단이면 이제 4개가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1, 2, 3, 4개. 그죠? 근데 사후 측정만 한 집단은 2개죠. 그죠? 이해됐죠? 여기 얘가 통집단 사후 검사 설계고 얘는 통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니까요. 이걸 합한 거예요. 이게 솔로몬 네 집단 설계가. 알았죠? 내적 타당도가 가장 높은 방법이에요.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요인 설계 봐보세요. 요인 설계는 프로그램이 2개 이상인 걸 얘기해요. 독립변수가 2개 이상일 때 적용되는 설계다. 그래서 거기 예를 보니까 ADHD, 아동에게 프로그램 유형, 놀이치료와 음악치료를 둘 다 실시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요인 설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2개를 동시에 실시하고 2개 이상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요인 설계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우리 시험에서 우리 실험 설계 문제 중에서 제일 어렵게 나온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간에. 그게 바로 요인 설계 문제였어요. 16회 때. 걔가 장점과 단점까지 나와버렸어요. 그 장점에 거의 분산 분석의 통계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막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나와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냥 장단점을 그냥 알아버리면 됩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통해서. 알았죠? 왜 그런지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요. 굳이. 알았죠? 이게 다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얘기고. 그래서 나왔던 지문에 그것만 그냥 그 공부해놓고 아예 공부할 거면 그냥 암기를 해놓으면 되는 것이고, 거기 가시름 통제집단 설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시름 설계로 갈게요. 자, 참고로 이제 선생님들 지금 순수시름 설계를 공부를 했는데 아마 강의를 들으면서 야, 조금만 더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설명 안 해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범위 내에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자, 순수 실험 설계를 지금 공부하고 나니까, 야, 나머지 이제 유사 실험 설계, 전 실험 설계, 이거 뭐냐, 이거 뭐냐.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험 설계 4가지 유형 중에서 순수 실험 설계가 제일 어려웠던 겁니다. 따라서 지금 남아있는 유사 실험 설계와 그 다음에 이제 전 실험 설계까지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데, 그건 순수 실험 설계보다 너무 쉬워요. 알았죠? 너무나 쉽기 때문에 지금 어려운 건 다 끝났어요, 지금. 알았죠? 겁먹지 마세요. 자, 겁먹지 마세요. 자, 여기서 보통 이제 순수 실험 공부하고 나면, 야, 이것도 지금 어려운데 뭐, 이건 또 뭐냐, 이게 도대체. 보통 그렇거든요. 근데 겁내지 마세요.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죠. 내용이 간단해요. 나머지는 쉬워요. 자, 이 유사시험 설계는 거기 보면 2번에 보니까, 자, 이 순수 실험 설계와 차이점을 보면 연구 대상을 무작위로 배치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제 임의로 그냥 선정을 해요. 그래서 무작위 배치가 없습니다. 얘는 일단 무작위로 배치했다 하면 무조건 이제 순수 실험 설계가 되는 거예요. 문제 풀 때. 자, 그다음에 실험이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현장에서 이루어지니까 통제 집단이 엄격한 의미의 통제 집단이 아니에요. 통제 집단과 막 실험 집단의 사람들이 막 서로 교류가 가능해버린 거예요. 원래는 통제 집단이 되려면 통제 집단은 실험 집단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어야 하거든요. 몰라야지 되고 격리가 확실히 돼줘야 하는데, 자, 그래서 거기 그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를 비교해 보면 순수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 높을 수밖에 없죠. 왜? 실험실 연구니까. 그잖아요. 근데 유사 실험 설계는 외적 타당도가 높아요. 왜? 생활 현장에서 연구한 거기 때문에 얘는 생태적 대표성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이제 유사 실험 설계는요, 4가지가 나와 있지만 3가지만 알면 됩니다. 단순 시계열 설계, 복수 시계열 설계, 그 다음에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예요. 아, 이거 뭐냐? 아, 겁먹지 마세요. 쉬워요. 너무 쉬워요. 쉬워도 너무 쉬워요. 자, 그 단순 시계열 설계는 그냥 시계열 설계로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보면 이제 그 통제 집단을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 집단을 선택해서 독립변수의 조작이나 독립변수에 노출 전에 여러 번 관찰, 여러 번 밑줄. 그 다음에 독립변수 도입 후에 다시 여러 번 관찰, 또 여러 번. 그죠? 뭐냐면, 자, 이런 겁니다. 이 공장에 10명의 장애인들을 고용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직장 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할 겁니다. 이 프로그램이 이 장애인들의 직장 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보려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얘가 독립변수, 이게 종속변수가 되죠. Y. 자, 이 단순 시계열 설계는 어떻게 하냐면 되게 간단해요. 자, 이 공장에 여기 10명 중에 실험 집단 5명을 그냥 임의로 내가 선정하는 거예요. 박씨 아저씨, 김씨 아저씨 뭐 등 해서 이렇게 5명을 딱 선정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직장 적응도를 측정해요. 첫 번째. 이게 실험 집단입니다. 통제 집단이 없어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아저씨들을 다시 2번째 날 다시 측정하고 3번째 날 측정하고 여러 번 계속 측정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근데 거기에 우리 뭐 교재에 네 번까지 나와 있는 뭐 5번, 6번 계속 측정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복지관으로 데리고 와. 이 다섯 명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직장 적용 프로그램을 실시해요.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니까 X인 거예요. 알았죠? 이 X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5번째 날 측정, 6번째 날 측정. 여기 4번 측정했으니까 뒤도 4번 해야 하거든요. 7, 그 다음에 8번째 측정. 이렇게. 알았죠? 이게 바로 단순 시계열 설계예요. 끝!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충분히 뭐 예를 들어서 사회복사로 근무하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자, 이게 단순 시계열 설계. 단순 시계열 설계는 집단이 하나밖에 없다. 그죠? 프로그램 도입 전 여러 번, 후 여러 번 측정. 그죠? 근데 이건 단순 시계열 설계고 여기다가 통제 집단을 하나 더 추가시킨 게 복수 시계열 설계예요. 복수 시계열 설계는 이제 5명 남았잖아요. 이 5명을 통제 집단으로 삼아요. 그런 다음에 얘 측정할 때 여기 측정하고 얘 측정할 때 여기, 얘 측정할 때 여기, 여기 측정할 때 여기. 자, 여기 측정할 때 여기, 여기 측정할 때 자, 그죠? 13, 14,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6 이렇게. 여기 측정할 때. 근데 이 통제 집단은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을 때. 그죠? 여기는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여기 측정할 때 여기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수 시계열 설계예요. 그러니까 복수 시계열 설계는 단순 시계열 설계에다가 집단 하나를 추가시킨 거죠. 자, 그러면 유사 실험 설계 문제가 나왔을 때 집단이 반드시 2개여야 한다면 틀리죠. 1개일 때도 가능하죠. 단순 시계열 설계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 단순 시계열 설계 OX 문장 보면 시계열 설계는 검사 효과와 외부 사건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이때 시계열 설계는 단순 시계열 설계를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거기에 보기 중에 복수 또는 다중 시계열 설계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계열 설계는 단순이겠구나라고 하는 걸 유추할 수도 있게끔 해줬는데 어떻든 이제 얘는 단순 시계열 설계, 즉 시계열 설계는 이 통제 집단이 없기 때문에 검사 효과와 외부 사건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알았죠? 이 반복적으로 검사하잖아요. 똑같은 측정 도구를 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 통제 집단이 있으면 여기서의 변화를 빼버리면 검사 효과를 제거시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외부 사건도 여기 복수 시계열 설계는 이 통제 집단이 있기 때문에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통제 집단이 있으면 만약에 직장 적응 점수가 여기서의 점수와 여기서의 점수가 다르다라고 봐보세요. 그러면 평균 점수가 여기에 50점이었는데 여기 70점으로 향상됐다고 봐보세요. 근데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기는 50점, 여기는 그대로 50점이겠죠. 그죠?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았으니까. 그죠? 근데 만약에 외부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이분들이. 이 사람들이 그 도중에 또는 뭐 직장 회식을 했어. 느닷없이. 거기 관리자가 우리 공장에 장인분들 오셨는데 우리 이분들 축하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 회식합시다. 해가지고 회식을 했다고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점수 변화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50점이지만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5점으로의 어떤 점수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변화를 빼버리면 돼요. 여기서의 변화를. 여기서의 변화에서. 그러면 그게 다 통제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단순 시계열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거기 검사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요. 없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단순 시계열 설계는 사전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알았죠? 즉 무슨 말이면 이제 이 검사 효과가 지금 다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거기 그 복수 시계열 설계는 다중 시계열 설계라고도 합니다. 얘는 이제 거 보면 OX 문장 보면 다중 시계열 설계는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죠. 설정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로 오게 되면은 자, 순수 실험 설계의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 유사하다. 근데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았어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았을 때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예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 여기서 비동일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무작위 할당을 해야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같은 거잖아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같지 않기 때문에 비동의를 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사회복지 실천 연구에 응용할 수 있고 시결 설계와 달리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으로 구성된다. 통제 집단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엄격한 의미의 통제 집단의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비교 집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 비동의라는 말은 조사 대상자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무작위로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서로 같지 않아서 비동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예를 봐보세요.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야 하는데, 자, 거기에 보니까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 땡땡시 소재 중학교 중에서 학교와 학생 등의 특성이 유사한 A학교와 B학교를 선정했대요. 그러니까 A학교, B학교를 선정한 것이 무작위로 한 게 아니죠. 유사한 학교를 선정했어요. 그죠? 무작위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들은 비동일이다.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순수 실험 설계는 아니겠구나. 근데 두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실시했대요. 그리고 A학교만 학교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으니까 A학교가 실험 집단이 되는 거죠. B학교는 통제 집단이 되는 것이고, 다시 두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후 검사를 했으니까, 그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A학교에 있고 B학교가 있는데 얘들을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았어요. 얘는 프로그램을 실시했대요. 근데 사전 검사 둘 다 했고 사후 검사 둘 다 한 거예요. 뭐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을 하지 않은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OX 문장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임의로 나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교류를 통제할 수 없다. 유사 실험 설계 자체가 생활 현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교류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유사 실험 설계 자체가. 알았죠? 그래서 개입의 확산이 나타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전실험 설계로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실험 설계는 거기에 난선화에 의해서 조사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고 비교 집단에 선정되지 않거나 그래서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특히 이제 그 독립변수 조작에 의한 변화 관찰이 한두 번 정도로 제한되어 있다. 종류를 보니까 거기 1회 검사 사례 설계, 그 다음에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체적 집단 비교 설계, 이 세 가지를 이제 알면 돼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다 끝나갑니다. 예. 자, 이건 더 쉬워요, 더. 자, 이건 더 쉬운 겁니다. 다 끝나가요. 자, 1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자, 뭐냐면 1회 검사는 거기 얘가 나와 있죠. 애들의 폭력성을 자, 전쟁 영화가, 자, 보세요. 이제 전쟁 영화 프로그램이, 전쟁 영화가 아이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끼치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향을 주는지. 얘가 X, 얘가 Y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5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5명의 아이들. 이 아이들한테 먼저 전쟁 영화를 보여줘요. 전쟁 영화 먼저 보여준 다음에 폭력성을 측정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1회 검사 사례 설계예요.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죠? 영화부터 보여줘. 그 다음 폭력성 측정해. 이게 끝. 한 번만 측정했어. 여러 번 측정한 게 아니라. 알았죠? 자, 이제 결국은 단일 집단이에요. 단일 집단을 사후 검사 한번 딸랑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라고 돼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제 1회 검사 사례 설계로도 나왔기 때문에 그 용어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이제 단일 집단 사후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퍼져 나가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보세요. 이 5명의 아이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 먼저 폭력성을 먼저 측정해요. 전쟁 영화 보여줘요. 그 다음에 이 5명의 아이들 다시 한번 측정해요. 이게 다예요. 단일 집단을 사전에 했고 사후에 한 거예요. 그래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진일보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단일 집단 사후 검사 설계보다 또는 1회 검사 사례 설계보다 진일보했다. 왜? 사전을 한 번 더 추가시켰으니까 진일보했다. 한 번 더 발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 이제 OX 문장 보니까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검사 효과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전 검사가 있잖아요. 항상 사전 검사가 있어버리면 프로그램 실시 전에 사전에 검사하고 실시 후에 이제 사후 검사하게 되는데 사전 검사가 있으면 검사 효과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얘는 그리고 딸랑 이거 뭐예요? 실험 집단 하나만. 얘 실험 집단이잖아 다. 얘도 실험 집단?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이 없잖아 얘들은.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얘를 이제 또 하나 이걸 가지고 이제 또 하나가 또 나와요. 거기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예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뭐냐면 아까 저기 있잖아요. 저거하고 이제 응용되는 거예요. 자, 아까 뭐였죠? 먼저 전쟁 영화 보여주고 그 5명 아이들한테 전쟁 영화 보여주고 폭력성 측정했죠? 그죠? 여기다가 뭘 측정하냐면 이제 뭐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자 유치원 아이들 그 지금 새싹반 병아리 유치원 그 학원에 그 유치원에 새싹반 아이들 지금 뭐 6살 아이들 5명을 데리고 했는데 그 반에 또 다른 아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영화 그 아이들 전쟁 영화를 본 아이들이 있고 안 본 아이들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안 본 아이들 5명. 여기는 이제 실험 집단으로 두고 안 본 아이들 5명을 통제 집단으로 둬 가지고 여기 측정할 때 여기를 측정하는 거예요. 여기 측정할 때 여기 측정. 통제 집단이 생겼죠. 이게 바로 지금 요게 바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예요. 여기다가 지금 여기 하나 통제 집단 추가시킨 거예요. 전쟁 영화 안 본 아이들 폭력성을 한번 5명을 측정해 가지고 추가시킨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얘는 사전 검사 없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에 대해서 사전 검사 없이 사후 검사만 있게 되잖아요. 프로그램 진행했고 이거 뭐예요?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등이 없는 거예요. 얘는. 알았죠? 아까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등이 없는 것이고 얘는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등이 없는 경우에 이게. 알았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무작위 할당을 제외한 형태이다. 집단 간의 동질성 보장이 어렵다. 그죠? 무작위 할당을 해서 배치한 게 아니니까. 그 다음에 거기 사전에 실험 집단 통제 집단에 나누는 거 없이 개입 끝난 후에 개입이 있었던 집단과 없었던 집단을 구분해 가지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두 집단 간의 사전의 차이를 얘는 측정하지 않은 거죠. 그죠? 사전에 하지 않았잖아요. 사후에만 지금 비교한 것인데.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지금 이해가 안 되면 찬찬히 좀 생각해 보세요. 그다음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세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알았죠? 그리고 조사로는 이전 강의를 이해해야 다음 강의에 이렇게 쭉 마치 계단을 쌓고 탑을 쌓듯이 이렇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조사로는 전체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반복해서 들으시면 더 좋아요. 알았죠? 배속을 좀 높여서 반복해서 좀 들으세요.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조사론이 어렵다면 반복해서 들으시면 처음에 들었을 때 이해 안 됐던 것들이 그 다음에 이해가 또 되거든요. 알았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이제 우리가 단원별 역대기출 문제를 풀게 되면 교수님이 왜 이 정도에서만 설명을 했는지 왜 이 정도에서만 설명을 했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왜냐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깊이까지만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 이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까지 했고 거기 비실험 설계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거기 뭐 유형을 외울 필요는 없는데 다만 아까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가 땡 두 번째 보면 비실험 설계의 상관관계 설계와 비슷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 점만 그냥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를 이제 여기 11장까지 끝냈고요. 이제 남아있는 것이 우리 12장부터 남아있는데 두 강좌로 지금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강의가 긴데 우리 선생님들은 끊어서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까 녹화는 제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1시간 넘어가는 강의는 굉장히 힘들어요. 저한테. 어쨌든 우리 선생님들은 끊어서 들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